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트럼프 수혜주로 기대감을 키웠던 바이오주가 오히려 미국 대선 이후 실망스러운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악재 요인들이 많았는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하반기에 좀 강했었던 이유는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모멘텀인데 이제 최근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지연 또는 후퇴가 그 예상이 되면서 단기 좀 급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알테오젠 그리고 또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악재성 루머까지 겹치면서 이제 이 종목 해당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 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좀 해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진위 여부를 떠나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제 희망이라든가 신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섹터이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바로 이제 매도로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도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닥 대장주죠. 알테오젠의 주가 급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무려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펼치면서 일명 가테오젠으로도 불렸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하락한 걸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알테오젠과 할로자임 특허 분쟁에 대한 불안감 회피라고 풀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는 이제 올해만 6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추가로 오를 수 있는 웬만한 호재보다는 할로자임과의 분쟁으로 인한 뉴스가 아마 가득한 상태에서 엇갈린 시선은 괜한 불안감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제 그게 주가의 급등락을 만드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향후 3년간에 1조 원의 로열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알테오젠의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보다는 시간 조정과 할로자임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시간 끌기가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 주가 회복이 더딘 모습인데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알테오젠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천당과 지옥을 오간 알테오젠 지금은 살까 팔까라는 물음에 떨어지는 칼날이다, 안 산다라는 의견이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김영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반등시마다 매도 그리고 안 산다. 무슨 얘기냐면 알테오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호 대표님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5만 원짜리가 45만 원까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10배 오른 종목에서 뭘 그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올라가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시세를 냈다고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대시세를 낸 종목이 떨어지면은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시간이 걸리는 그 기간 자체가 상당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급등을 보여준 뒤에 떨어질 때 뭐 2대 주주가 조금 샀더라. 이런 개념은 먹히지가 않아요. CR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선을 거드렸어요. A라는 선을 거드린 게 37만 원입니다. 그거 깨지면 무조건 팔아라. 그다음에 B선이 35만 원인데 그거 깨지면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 안 팔았다면 지금은 뭐 답이 없는 상황이죠. 2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건 기술적인 반등이 잠깐 있는데요. 네. 심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28만 원이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떨어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하반기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바이오주가 최근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남은 연말 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두 분 같은 의견이시고 허인남 대표님은 금리나 모멘텀이 여전하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통 기술주이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인데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제 인하의 시장 여부와 그리고 또 속도의 증가 여부입니다. 우선 이제 그 미 연준이 인하를 시작하면서 1차 상승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속도의 증가를 기다리는 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후퇴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하의 추세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연말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항암제, 뭐 ADC에 대한 이제 관심도 이제 지속될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가적인 M&A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숫자로도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지연된 금리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면 제약 바이오는 다시 한번 좀 정상적인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이오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알테오젠이 이제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서 뭐 대형주이기도 하고 코스닥의 대장주기 때문에 요걸 대신할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형급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하거나 재차 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뭐 바이오제약 전체 투심도 개선될 다시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생물보안법의 점진적 실행으로 이제 CDMO 분야에서 2위인 우시바이오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국내 CDMO 관련주들이 대폭적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아마 실행을 옮기게 되면서 불안한 시기를 조금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바이넥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에스티팜 이런 것들도 이제 동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미국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지만 우리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 직격단을 맞으면서 11월 역시 하락으로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내내 약세장이 이어지니까 정말 답답한데 외국인 수급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장담 못 하겠습니다. 11월 증시 역시 외국인들 돌아오지 않는 초급 목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속탄다 랠리죠,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시장 올라가려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3대 섹터가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의 입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볼 분은 그냥 기술적으로 싸졌으니까 올라간다. 이 개념밖에 바라볼 게 없거든요. 그거 갖고는 모멘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당분간 지수도 힘들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도 적어들죠. 결국 투자자들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8월부터 지금까지 팔아치운 수량이 1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무지무지 팔아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변화 자체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2024년 마지막 한 달이죠. 12월 향방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을 체크해봐야 할 텐데 올해 빅 이벤트 마지막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준 역시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인데 지금 동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는 좀 유지하겠지만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10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일부 FOMC 위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이 좀 높게 유지될 경우 일시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7일 기준 12월 이제 25bp 이제 그 인하 확률이 이제 50%대 초반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수급이 문제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12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이제 먼저 파악해야 되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산타랠리 기대감을 키우곤 하는데 올해는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12월 코스피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올해는 산타랠리가 찾아올까요? 여기서 12월 증시 전망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박스권이 두 분 상승장. 지금 12월도 쉽지 않은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근데 이거는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기업 친화적인 정책, 트럼프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트럼프 2기 집권 정책과 테마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실적 상향으로 오른 종목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앞서서 뭐 엔비디아가 끌고 왔다, 테슬라가 끌고 왔다 이런 증시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압박과 그리고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뭐 국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체들이 계속적인 좀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2기 집권 시작 전까지는 이 형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박스권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트럼프 수혜주, 정책주 위주 말고는 계속적인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허인남 대표님은 이제 상승장이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럼 12월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반등은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국내 증시의 이제 라인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그 트럼프 당선 후에 그러니까 2기 행정부의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학습하는데 한 10거래일에서 한 13거래일 동안 좀 방향성 없는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13거래일 정도의 이제 그 횡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반복적으로 돌파하고 또 저항을 형성하는 역시 또 방향성이 없는 흐름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투심이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만 이제 만져주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 반등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계속된 증시 부진의 손실을 기록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 마지막 한 달 수익을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의 선택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11월 역시 대내외 악재들로 녹록지 않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이달 들어서 연기금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증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연기금은 11월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월별 기준 가장 큰 순매수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았을까요?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연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이 큰 일명 초대형주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국내 대표 산업, 그중에서도 1등주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1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1위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다가 10월부터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의 러브콜에 힘입어서 12월까지 투자 매력을 뽐낼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계속해서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도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면서 수비수 역할을 했는데요. 연기금 매수 종목들을 살펴보면 역시 시총 상위주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모습이죠. 네, 일단은 뭐 2주 전 방송에서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도 지금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접근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연기금 매수는 특히나 매수세가 급증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8월 급락 이후로는 역대급 일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금액들이 유입이 되었고요. 삼성전자의 역대급 저 PBR 구간 그리고 하나의 업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업종별 대표주로만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을 골고루 좀 매수했다는 게 좀 특징인데요. 전체 시장이 그만큼 역대급 저 PBR 구간에 있었다는 걸 연기금도 감안했을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연기금이 시장 방어를 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연기금을 보고 추가 낙폭을 키우기보다는 저가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연기금이 11월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종목 삼성전자였는데 이번 주 특히 트럼프 리스크에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만전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일간 200만 주씩 3일간 계속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면 여러분들도 매수해도 된다. 네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벌어졌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매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지난번에 저점 찍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었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외바닥만 찍고 분명히 상승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다시 쌍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겁낼 이유가 없어요. 5만 5천 원 아래 5만 원 사이에서는요. 쌍바닥권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단 여기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줄 분들은 자금이 넉넉한 분들이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 구간을 견뎌서 쌍바닥권을 찍고 올라가서 6만 원을 돌파할 때
그 6만 원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들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즌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약간 소모가 된다는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현대차와 기아 역시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최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좀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좀 강하게 예.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그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실적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 이번 주 모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1기 때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도 좀 변동성으로만 작용을 하고 다시 한번 추세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기 때에도 이제 사실 부평 관세가 심지어 25%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그 수출에 대한 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바로 또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이제 불확실성이 문제이고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출범 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내용이 나온다면 오히려 또 추세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또 다른 모멘텀으로 시장에 관심이 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이어서 12월 역시 트럼프 영향권에서 투자 전략 역시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남은 연말 어떤 섹터들로 계좌를 방어해야 할까요? 상승을 이끌 핵심 섹터 세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죠. 조선중공업, 개별주 종목 장세, 전력기기 관련주. 이동우 대표님은 12월에도 조선주 순항이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가장 11월, 8월 이렇게 이 시장을 돌이켜 보면 하락기에 올라오는 순서가 있는데 11월 달에 가장 선방했고 가장 먼저 연고가를 돌파를 한 부분들이 조선주인데요. 호실적과 트럼프 입김으로 수혜가 가능한 부분들이 적중을 했었고 조선중공업은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약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올라온 부분들이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직접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흐름들이 깨지지 않을 전망이고요. 대형주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조선기자재주도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동성화인텍이나 성광밴드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등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은 전력주 선택해 주셨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전력 관련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 발달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수주 잔고도 당연히 이제 쌓여가는 것도 물론이고 또 영업이익률이 이제 제조업 평균을 크게 이제 웃돌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섹터별 이제 순환매상인데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도 섹터가 전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는 좀 유지를 했었던 바이오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 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탄력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 성격에서도 좀 긴 조정을 펼쳤던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산일전기라든가 LS 에코에너지, 가온전선 등 상반기 때 주도했던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면 다시 또 집중을 할 그런 또 필요도 있겠습니다. 김용구 대표님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다. 네. 예.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안 되고요. 3대 섹터를 지금 보시면 아시는데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 3대 섹터를 딱 보세요. 거의 비실비실하죠. 확실한 신호 없이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신호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바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된다는 점, 그 점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구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정해져 있어요. 확실한 재료, 그다음에 실적 빵빵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추려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비중 있게 매매를 하셔야 수익률도 제대로 나올 수 있죠. 지금 시점은요, 여러 가지로 막 중구난방으로 펼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실적 재료 또는 확실한 재료 이런 것들을 갖다 주축으로 해서 매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세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셔서 12월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